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세차게 내린 빗줄기를 보면서 과연 장마가 끝난 게 맞나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비에 밤사이 강한 빗줄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까지 확대되면서 규탄 성명서와 결의안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도서관과 국립어린이집을 갖춘 주민편익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6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민관협력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했습니다. 소득과 주거 차이 등 강남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가 추진됩니다. 오늘 새벽 1시경 종로구 명륜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4명이 대피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한데 모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52곳의 지자체들이 모인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규탄 대회에서는 서대문과 성동, 은평 등 모두 6명의 지자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화시키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피해 문제가 우리 관광업계나 아니면 우리 또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서 향후에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연이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와 강동구의회, 성북구의회 등에선 이미 결의안이 통과했고 마포구의회와 성동구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열고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대로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외교적 해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거사 갈등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예정됐던 일본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섭니다. 한 지붕 아래 도서관과 국립어린이집 등이 조성되는 복합청사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염리 2구역에는 재개발로 인해 독서실과 국립어린이집이 철거됐던 터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염리동 일대, 염리 2구역과 3구역 등 인근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에 입주 예상 주민만 9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마포구가 이 일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청사 건립에 나섭니다. 이른바 염리 2구역 주민 편익시설, 연면적 8,500여 제곱미터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부에는 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해 원활을 맞을 예정입니다. 함께 들어서는 도서관은 6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는 마포구의 거점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낙 없었던 도서관 시설이 새로 생기는 거여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비롯해 주차장과 보육시설 등 재개발로 철거된 생활 기반 시설이 확충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도서관이나 주차장 생기면요 좋겠죠. 물론 이 도서관 되기만은 자주 갔다 또 왔다 갔다 해서 심심한 가서. 그거야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소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손녀딸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마포구는 염리 2구역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이 지역 전반에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이런 생활 편익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염리 2구역 주민 편익 시설은 22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문을 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가 지역 맞춤형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아영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용이 높은 강남구. 사회적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적정한 복지 기준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강남복지 거버넌스를 출범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기존 복지 정책에서 지역 실태를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술 연구 용역만으로는 일방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 혜택을 보는 실질적인 저희 수요자 측면에서 그 민간 그리고 복지 전문가들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 실무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활동가와 교수 등 34명으로 구성된 강남복지 거버넌스는 소득과 주거, 돌봄 등 5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6월부터 진행된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맡게 됩니다. 잘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이 정책을 만들어가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 모니터링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오는 9월 주민 대상으로 합동 공청회를 열어 복지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강남 복지 기준선을 수립해 내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1920년 11월) 배제고보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개최됐던 최초의 전국체전입니다. 이때는 단일 경기였는데 종합경기로 전환된 것은 1925년. 하지만 일본인에 의해 준비되고 일본 선수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종합체육대회는 1934년 제15회 전조선 종합경기대회에 이르러서야 치러졌습니다. 축구와 야구, 정구, 농구, 육상 이렇게 5종목뿐이었지만 이듬해부터는 경기 종목도 늘고 이 대회 수준도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일제의 새로운 탄압 정책으로 인한 조선체육회의 강제 해산과 7년 동안의 대회 금지. 1945년 광복과 함께 부활한 대회.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대회는 다시 중단됐고 이듬해인 1951년 서울이 아닌 사상 첫 광주 개최까지. 전국체전은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겪으며 전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에 대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육대회.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30여 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종합 스포츠 대회죠. 대회 기간 7일, 잠실 주 경기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17개 시도와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일찌감치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인원은 7,777명. 이 중 70%가 전업주부와 회사원이고 5, 60대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의 90%가 학생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1920년 제1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다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유년 시절부터 매년 봐왔던 중노년층들의 전국체전에 대한 애정도 작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세기의 모진 역사 속에서 스포츠를 통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켰던 전국체전. 3.1운동 100주년과 함께 이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지난 100년을 발판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겁니다. 뉴스앤 이슈였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체전 10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체전의 역사와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체전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련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1차적으로 취재를 마치고 오늘 현장에 나가 있군요. 아침부터 좀 세찬 비가 내리긴 했는데 먼저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오는 10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앞서 박용 앵커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1회 개최지인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역사성과 또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미니체전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상택시 선착장 앞에 대형 텐트가 준비됐는데요. 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미니체전은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 준비됐습니다. 예. 이곳은 전국체전 종목 체험존과 아카이빙 전시존, 또 오토마타 전시존 휴게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여러 시설들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대형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오토마타 전시입니다. 네. 이 오토마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나무 인형을 뜻하는데요. 이승항 작가의 작품으로 수영과 역도, 휠체어 배드민턴 등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종목들을 표현한 나무 인형들이 페달을 누르면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전국체전 100년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존도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캐릭터 만화 전시와 특별 사진전을 보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전국체전의 역사와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국체전 종목들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탁구와 당구대 등이 마련됐고요. 또 컬링과 볼링이 결합된 플로어컬 같은 이색 스포츠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 100m의 대형 에어바운스 존에서는 장애물 경주 체험과 함께 야구, 타격 등 흥미진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네. 전국체전하면 아이들이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조 기자, 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체전 OX 퀴즈와 스포츠 미션 게임에 승리하면 기념품도 증정이 되고요. 예. 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 탈 만들기와 풀피리 체험, 또 이색적인 콘서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미니체전은 오는 8월 18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 나오셔서 한강목당 여름축제도 즐기시고 또 이렇게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니체전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18일까지 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 위주로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방학 맞은 아이들과 한 번씩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종로구 명륜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불로 집기와 가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금천구가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참가한 미래의 과학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과학 골든벨의 첫 문제. 너무나 쉬운 난이도에 아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정답을 적습니다. 하지만 몸풀기는 여기까지.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난이도에 고민은 깊어가고 손에 들린 펜은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림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메아리. 울림. 이렇게 반사되니까. 혹시 멘토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닌가요? 저 혼자 그냥 10초, 1초 그냥 막 적었어요. 과학 캠프이지만 아이들에겐 역시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최고입니다. 누가 더 많이 얼음을 깨느냐를 겨루는 과제. 어설픈 도구가 원망스럽지만 푹푹 찌는 날씨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이랑 뛰어노니까 재밌고 얼음 깨니까 시원하죠. 과학에 관한 걸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캠프에 참석한 6학년 준성이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저희가 희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과학을 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일본한테 그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는 것도 그렇고 다 개인화되는데 이렇게 팀별로 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협업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과학 플러스 협업하는 것들 배웠으면 해가지고 이번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1박 2일간 진행된 과학 캠프. 과학적 지식을 쌓기에는 짧지만 흥미를 갖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이 서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옛 향수를 자극할 만한 생활유물 1,100점이 전시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민들은 무너진 도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년. 서울의 급속한 발전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50여 년, 서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생활사 박물관이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 제가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서울의 근현대사를 좀 보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생활사 박물관은 총 3개 동에 걸쳐 1,100여 점의 생활 유물이 전시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대표하는 포니 자동차가 실물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식 가스렌지 풍로와 주방기구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최근의 근현대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시간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체험실과 놀이터가 마련돼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더 없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생활사 박물관의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9월 말쯤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강이냐 탄천이냐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위례 장지천 수변공원. 최근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수 공급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지만 주민과 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위례 장지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인 자리.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한강 대신 탄천을 끌어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질 악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3등급으로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안 좋은 거는 저런 농도가 3등급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은 한강을 원했습니다. 수심이 낮아 탄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천에 추가 설치되는 집수장치의 위치가 하수 방류 지점 인근이라 수질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지천 물은 종말처리장 아래에서 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좀 조정한다는
유지관리 주체인 송파구 또한 탄천보다 한강수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탄천에 설치된 기존 집수장치의 고장이 잦다며 같은 방식으로는 장지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려울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계속 나가지고 충분한 요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강수로야. 이 밖에도 주민들은 녹조와 우거진 숲풀 등 남일의 지역의 창곡천 수변공원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물정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SH와 LH, 송파구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장지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장지천 수변공원. 한강 공급 시 완공 시기가 대폭 늦춰질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구로구가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공감 2구로 리빙랩을 통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47개 기초자치단체가 343개 사례를 응모했고 구로구는 시민 참여와 마을자치 분야 최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공감 2구로 리빙랩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스스로 고민하고 스마트 기술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타고 가기 좋은 서울 명소들을 소개했습니다. 잠실 세내역과 여의나루역에서 갈 수 있는 한강공원 축제들, 그리고 종강역 5분 거리의 조계사, 북묘암역 인근 묘각사와 풍물시장, 그리고 천왕역 3번 출구 인근 항동철길과 푸른수목원까지. 굳이 먼 여행이 아니더라도 이 서울 당일치기 여행 가볍게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